너도 나도 드셨던 게 콜라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콜라겐을 먹지는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를 고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먹지 않는 제형 하나가 있는데 알약으로 된 영양제예요. 왜냐하면 원장님, 피부 관리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좋은 걸 피부에 바르거나 먹기도 하잖아요. 예.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는 좋은 화장품 많이 쓰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화장품에는 거의 돈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먹는데 비용을 많이 씁니다. 좋은 음식으로 먹고요. 그다음에 영양제도 많이 챙겨 먹어요. 영양제도? 그럼 영양제를 드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많이 먹죠. 진료실 서랍에도 영양제 들어있고요. 아침에 출근하면 먹고, 점심때 진료하다가 먹고, 또 피곤하면 먹고, 집에 가면 또 먹고. 하루 종일 영양제 먹습니다. 그게 그러면 원장님 피부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피부과에 갈 시간이 사실 없거든요. 유행들 보면 피부에 월 몇천 쓴다 이런 말 있는데 원장님은 그런 거 안 써요 그러면? 쓸 시간이 없어요. 제가 수년간 이렇게 관리를 해보니 이렇게 잘 챙겨 드시면 굳이 또 그 피부과에 가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럼 오늘 말 나온 김에 피부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좀 안내 드릴까요? 궁금한데요. 의사분들이 드시는 영양제. 그렇죠. 기능의학 여의사가 먹는 영양제 관련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반전이에요. 피부 탄력을 위해서 먹는 첫 번째 영양제, 글루타민과 아르기닌입니다. 우리 50대 이상 여성분들이 너도 나도 드시던 콜라겐 있어요. 대부분 영양제도 유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여성분들이 너도 나도 드셨던 게 콜라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콜라겐을 먹지는 않아요. 콜라겐 되게 거의 탄력의 대명사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히 핫한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건데 콜라겐은 콜라겐을 만드는 재료를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글루타민과 아르기닌을 먹는 이유는 피부도 우리가 제2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장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싹 뒤집어낸 게 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장의 점막에 가장 중요한 영양 성분이 되는 게 글루타민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이 글루타민은 세포벽을 건강하게 하고 세포벽의 재료가 돼요. 그래서 이 글루타민층이 약하신 분들이 주로 어떤 분이냐 하면 피부 보면 핏줄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얇고 핏줄이 보이시는 분들은 점막의 건강도 매우 안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글루타민 챙겨 드셔야 돼요. 그래서 글루타민을 하루에 5,000mg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아르기닌도 같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아르기닌은 붉은 얼굴에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아르기닌이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는 작용이 있거든요. 우리 왜 술 많이 먹는 아저씨들 얼굴 붉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의 해독을 도와주면 붉은 얼굴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아르기닌은 이런 성장 호르몬의 재료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더 활력 있게 만든다.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이 있어서 특히 40대, 50대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아르기닌은 아주 좋은 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아르기닌 주사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많이 놓거든요. 그래서 이 아르기닌을 특히 우리가 지방을 대사할 목적으로 쓸 때는 공복에 드셔주시면 더 좋아요. 아르기닌 먹고 3시간은 식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글루타민과 아르기닌이 같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마셔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 아르기닌 직구해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드시는 거 보면 이 캡슐 하나에 1000mg, 500mg 이런 제형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사실 용량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한 5000mg 정도 드시는데 이걸 이제 2번 드시면 어떤 분들은 조금 설사하시는 경향이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0mg 정도 드셔보시고 좀 변이 묽어진다 싶으실 때는 5000 정도로 낮추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거 굉장히 좋은데 의외로 너무 적은 함량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나 그 영양제 먹어도 효과 없더라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깨알팁으로 글루타민과 아르기닌의 용량도 알려드릴게요. 글루타민은 한번 드실 때 5000mg 정도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글루타민 파우더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우더나 아니면 이런 액체형 글루타민 드시면 되고 아르기닌도 한번 드실 때 5000mg 정도 드시면 좋고 10,000mg까지 드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 비타민 E입니다.
이 비타민 E는 피부 미백을 위해서 도움이 돼요. 비타민 E는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이거든요. 산화가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사과를 공기 중에 두면 사과가 누렇게 변하죠. 그럼 그거 산화된 거.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산화가 되면 피부가 누렇게 변하거든요. 근데 항산화 작용이 있는 영양제를 잘 챙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일 이렇게 비타민 챙겨 먹고 있는데 여기 이 비타민에는 비타민 A, D, E, K가 같이 들었어요. 요 A, D, E, K가 지용성 비타민이거든요. 지용성 비타민은 하나만 드시는 것보다 이런 지용성 비타민을 같이 드시면 얘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E는 피부의 재생작용을 도와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왜 조금만 긁혀도 재생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재생작용이 잘 되게 하는 작용도 비타민 E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피부 관리에 좋은 영양제 세 번째, 비타민 C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비타민 C를 고르겠어요. 비타민 C는 진짜 다양한 좋은 작용이 있는데 아까 제가 콜라겐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피부에서 콜라겐은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뼈에도 콜라겐이 있어요. 뼈에 콜라겐이 약하면 뼈에 탄력성이 없어서 뼈가 똑 부러지거든요. 그리고 장기들에도 콜라겐이 있는데 이런 콜라겐들의 중요한 재료가 비타민 C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콜라겐 흡수율이 낮은 콜라겐을 먹어서 흡수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미백과 그다음에 콜라겐 합성, 항산화, 항암, 면역 작용을 동시에 노리기 위해서 고용량 비타민 C를 즐겨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C가 그렇게 효과가 많은 거예요? 그럼요. 비타민 C에 대해서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큼 아주 다양한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용량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 게 우리가 피부 미백을 위해서 우리 환자분들 그냥 1000mg 보통 가장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 1000mg은 적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효과를 위해서 먹을 때는 비타민 C는 우리가 조금 많이 먹어주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메가도즈 3000mg 파우더를 먹으면 흡수율이 또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포솜 형태의 비타민 C가 이제 많이 발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는 거, 이거 전혀 광고 아니에요. 제가 그냥 먹는 비타민 C 보여드리는데, 요건 액체형 리포솜 형태의 비타민 C예요. 리포솜이 뭐냐 하면은 수용성의 비타민을 바깥에 지용성에 기를 붙여서 세포벽을 잘 뚫고 들어가게 해서 흡수율을 높였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용성 비타민 C의 흡수율이 한 15% 정도 된다면 이런 리포솜 형태의 그 비타민 C 흡수율은 한 90%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먹지 않고도 세포일수의 기능을 높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액체형 비타민 C 옛날에 제가 많이 먹었었는데 이게 맛이 좀 없어요. 맛이 없는데 이렇게 맛을 보강한 리포솜 비타민 C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리포솜 비타민 C 1000mg으로 되어 있는데 그 메가도즈 파우더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1000mg 먹어도 3000mg 보다 이론적으로는 훨씬 흡수율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리포솜 형태의 비타민 C를 서랍에 넣어두고 졸릴 때도 먹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먹고 심심할 때도 먹고 또 집에 갈 때 한 번 먹고 하루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먹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영양제의 형태가 아주 다양하게 있거든요. 가장 많은 영양제가 우리 알약 형태예요. 그 다음에 캡슐, 파우더, 젤리, 액체, 또 리포솜 형태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먹지 않는 제형 하나가 있는데 알약으로 된 영양제예요. 알약 저 매일 먹었는데 안 좋다고? 저는 알약은 안 먹어요. 왜요? 왜냐하면 가루로 된 영양제를 알약으로 만들려면 압축을 하거든요. 압축을 하고 그다음에 코팅을 해요. 그리고 또 발색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가루 성분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게 고영제, 코팅제, 발색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제형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거든요. 캡슐 형태의 영양제는 여름에 반나절만 놔둬도 색깔이 변해요. 주변의 습기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알약은 그냥 두면 뭐 괜찮아요. 코팅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필요한 영양 성분 외에 부가로 다른 성분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죠. 내 위장과 간에 일을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약 형태의 영양제는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렴한 가격에 대량 공급이 가능해요. 알약이 저렴한 게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럼요. 저 배신만 됐네 갑자기.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는데
영양제를 섭취를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영양제는 흡수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언제 영양제 흡수율이 제일 좋냐 하면 우리가 식사를 하면 위장에서 소화효소가 나와요. 그 소화효소가 음식도 분해해서 흡수시키지만 영양제도 분해해서 흡수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는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외가 있긴 해요. 위산에 생유산균을 드시면 위산에 유산균이 죽거든요. 우리가 살아서 장까지 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유산균은 식후에 드시지 말고 위산이 가장 분비 안 되는 시간이 제일 좋거든요. 그럼 언제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 한 잔 드시고 위산을 희석한 다음에 유산균을 드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그러면 식사하고 서너 시간이 지난 시간이잖아요. 그때 위산이 없으니까 그때 물 한 잔 드시고 유산균을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양제는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피부에 좋은 영양소들 알려드렸는데요. 피부 관리를 위해서 영양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